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의 이직 활동은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이제 작년에 비해 올해 특히 이제 좀 최근에 그래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입사를 하셔서 뭐 경제적으로나 이제 정신적으로나 상당한 이제 보람을 느끼면서 이제 계속 헤드헌팅 업무를 지속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사시킨 분들이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회사를 갔을 때, 진짜 잘못 왔습니다. 망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있는 사실을 전달을 하고 이게 좀 개인에 따라 좀 관점에 따라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좀 막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간 분도 있겠지만 아직 이제 현재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직을 하고 계신데 이직을 하시고 나서 이직이 어렵잖아요. 절차도 많고 여러 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다 통과해서 이제 새로운 나름 뜻을 품고 이직을 하셨는데 갔을 때 새로운 회사에 갔을 때 좀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내가 왜 여기를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완전히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힘들죠.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은 생각은 들 겁니다. 이거 예전에 있던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온 게 잘했나? 뭐 이제 그 정도 생각은 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내가 이 회사에 온 결정은 이건 심각하게 잘못됐다. 난 오지 말았어야 됐다. 내가 진짜 다시 돌아가면 절대 여긴 오지 않겠다. 이건 내 경력, 커리어의 오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좀 새로 간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안 맞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직을 이제 굉장히 이제 후회하는 이제 그런 사례, 그리고 왜 이제 이직을 후회하는지 그런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직을 결정을 하는 게 나에게 조금이나마 좀 유리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직을 하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하는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직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재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니어가 됐건 중간 관리자가 됐건 관리자가 됐건 어찌 됐건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처음부터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솔직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생판 처음 보는 사람, 물론 같은 회사, 같은 조직, 이런 구성원, 이런 동질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저 사람도 사람, 나도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오다가 회사라는 틀 안에서 협업을 해야 되고 같이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알던 분 같은 경우도 그분은 이제 회사를 이제 딴 데로 이직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6개월을 못 견디고 이제 지나고 나서 나오셨는데 그 사람들하고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분 표현에 하면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와 나랑 안 맞는 사람만 골라 모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니 뭐 솔직히 회사 처음에 가면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좀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는 그 지금 있는 회사도 있었고 그 전에 이직 경험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맺고 하는 게 어렵지 않았었대요. 그렇게. 그래서 아 나는 충분히 이런 거를 이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회사에서 그게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난 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참 적응을 잘해, 부친성도 있어, 뭐 사람들하고 얘기도 잘해, 저런 사람은 어디 가도 참 잘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듣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회사와 사람과 이게 좀 안 맞아버리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직을 했을 때 가장 후회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아마 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클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해결 방법은 명확한 건 없죠. 결국에 이제 내가 그들에게 맞추든 그들을 나에게 맞추게 만들든인데 뭐 둘 다 어렵고 그나마 가능한 건 전자가 가능한데 내가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뭐 관계를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막 이 사람들과의 무슨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력직에서 온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일이잖아요. 업무. 일단 와서 업무 파악하고 일을 좀 스무스하게 돌려가면서 좀 확실히 일에 대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을 좀 할 수 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다가가시는 것도 전혀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인간관계 이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빨리 관계를 맺어서 내가 여기 뿌리 내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뭐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좀 더 우선시 하셔야 될 게 업무를 먼저 명확하게 하는 거. 이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문화. 그게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문화하면 좀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긴 한데 업무 스타일이나 이제 뭐 업무 프로세스까지 이제 크게 범위를 넓혀서 확장해 보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일감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주죠. 탑다운 방식으로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제 그런 쪽에서 있다 보면은 되게 바쁘죠. 왜냐하면 업무는 계속 내려오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가 적을 리는 없습니다. 진짜 굉장히 힘들 만큼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과중한 수준의 업무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계속 업무를 하시던 분이 이제 뭐 조금 이제 좀 자유로운 분위기 스스로 자기주도적 정말 이 말은 좋은데 어렵긴 합니다. 자기주도적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좀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직무가 있고 그러니까 프로젝트성으로 좀 움직이는 데들.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다는 이제 S전자가 있죠. 제가 뭐 이렇게 건너 아는 분 같은 경우 이제 연구원 쪽 비슷한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셨는데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가면 뭐 오셨습니까? 뭐 앞으로 우린 이렇게 하고 누군가가 케어를 해준다기보다는 다들 자기 일하는데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케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좀 냉정하게 말하면 케어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죠. 와서 알아서 뭐 자기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초반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일이 없이 앉아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솔직히 뭐 회사에서 이 사람을 이제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내쫓을 때 뭐 주로 그런 식으로 좋지 않은 방법을 쓰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사람들을 한테 찾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무슨 일 하냐. 난 이런 거 했었는데
이거랑 비슷한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냐? 그럼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쪽에서는 어떤 이렇게 진짜 한 몇 주를 다니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프로젝트 관련된 업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뭐 잘 적응하고 잘 높은 연봉 받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업무의 이 분배 방식이나 역할이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오는 괴리감도 생각보다 스트레스로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야 솔직히 이제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 분명하잖아요. 위에서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그런 쪽에서는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이렇게 다른 스타일이 다른 쪽에서 이게 좀 둘 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렇게 자유롭다가 탑다운 쪽으로 오면 나는 막 이런 걸 저런 걸 하고 싶은데 위에서는 자꾸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생산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시킨단 말이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의 스트레스. 그게 아마 또 굉장히 이직을 후회하는 이제 두 번째 큰 이유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린 인간관계랑 이 조직 분위기 뭐 이런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클 거고 이제 뭐 조금 다른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좀 어떤 직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무와 좀 유사한 직무, 그러니까 완전히 뭐 결이 다른 직무면 뽑지도 않을 테니까요. 이제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추가로 업무 영역을 좀 확장해 보고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축 은행 쪽에서 이제 그 대출 심사 이런 쪽에서 계시던 분이 이제 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실제 영업, 대출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영업, 이제 고객을 상대로 이제 그런 일도 해보고 싶어서 이제 비슷한 쪽으로 넘어갔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맞는 거죠. 근데 뭐 이 일도 하겠다고 하고 들어온 거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나랑 너무 안 맞을 때 그때는 또 이직을 굉장히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은 금방 나오시면 커리어에 좀 오점이 생기니까 이제 최대한 좀 내가 원래 해보고 싶었던 거니까 해보고 싶었던 건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에 좀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조금 좀 트라이를 좀 더 해보시고 기간을 좀 늘려가면서 좀 해보시고 그래도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사내에서 어떻게든지 좀 업무의 비중을 좀 영업 업무의 비중을 줄이고 이제 기존에 했던 업무 비중을 좀 늘린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좀 해결책을 좀 찾아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직을 후회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이제 나눌 수가 있죠. 인간관계, 조직 문화, 그다음에 이제 직무 변경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제 이직을 했을 때 후회를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명확한 방법,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걸 얻은 이직은 그래도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만큼의 후회는 좀 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직을 하고 싶다. 왜 하고 싶냐? 나는 어찌됐건 지금보다 좀 규모가 큰 회사로 가야겠다. 나는 지금보다 연봉이 500만 원은 올라가야겠다. 나는 좀 회사의 위치가, 나는 아기도 있고 뭐 육아에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위치가 지금보다는 좀 출퇴근을 가까우겠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가 있어서 이직을 하셨으면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간관계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원동력이 생기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왜냐하면 내가 얻을 건 얻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직을 하실 때는 그냥 감정이나 제 어떤 그 당시의 상황,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직을 조금 성급하게 결정을 하시지 마시고 이제 확실하게 내가 얻을 게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시고 뭐 선배랑 이야기를 하시든 저 같은 헤드헌터, 뭐 이직 컨설턴트랑 이야기를 하시든 그거를 먼저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잡으시면 이직을 하셔서 후회를 하더라도 그 후회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고 후회의 이제 강도가 좀 훨씬 적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